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점령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희망, 코로나 백신이 우리 옆에 온 지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 방송 때에 행복한 가정의학과에 이경우 원장님 출연하신 적 있으십니다. 출연하셔서 드디어 백신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고, 이경우 원장님은 또 얼마나 바쁘셨고, 우리의 커뮤니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제가 저희 그 KTN 애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 백신이 나온 지 3개월 됐고 그동안 너무나 수고를 하셨는데 실제 백신을 어느 정도 맞았다고 그래요, 지금? 저번 주까지 미국 전체 인구의 25%가 맞았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상당한 거잖아요. 숫자죠. 근데 네. 아직 멀었어요. 5월 1일까지는 다 맞춘다는데 네. 아직도 멀었죠. 미국은 현재 전체 인구의 70에서 75%가 맞으면 다 맞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전체 인구의 30%에서 35%는 백신을 안 맞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껴두고 70에서 75%가 맞으면 미국은 이제 다 맞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모더나 약병을 들고 나오셔서 자, 이제 백신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네. 3개월이 지났어요. 자,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 받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3,0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3,000에서 3,500명 정도. 3개월을 네. 그냥 매일 일하는 거로 해서 100일을 잡아도 하루에 30명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지금 분들한테 백신을 접종하셨는데 특별히 한 달쯤 전에 이경호 선생님 그 병원 앞이 난리가 맞아요. 났었잖아요. 네. 그때 일을 좀 설명해 주세요. 4주 전이죠. 네. 대량 접종을 했어요. 네. 그 영어로는 대량. 이제 mass vaccination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다가 보고를 했죠. 그래서 네. 보건소에서도 니네 엄청 빨리 줬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997명을 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근데 그 백신 997개를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처음에? 파이저 백신이에요, 이거는. 네. 파이저 백신은 한 번 오면 한 박스에 195바이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바이알이 6명 주라 해서 6 곱하기 195를 하면 995명, 997명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한 번에 오면 파이저 백신은 990개 정도 이렇게 와요. 970개 정도 오고, 모더나 백신 한 박스가 오면 100개, 100명분. 박스 한 개씩 요만한 조그만 박스로 오고요. 그래서 파이저가 오면 대량으로 오죠. 그래서 파이저 백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주정부에. 그랬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셔서 받으신 그럼요. 거네요? 요청을 했으니까 주겠죠? 가만히 있는데 주진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해요. 네. 어떻게 받으셨나? 그래가지고 제가 또 병원에 장비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초저온 냉장고도 있고. 그게 문제잖아요, 네. 파이저는. 초저온 냉동실이 냉장고 마이너스 있어야지. 80도 소리 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막 심심풀이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좀 비싸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장비 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파이저 백신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제 실온 보관도 가능한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그 백신 냉장고는 버릴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제 아는 분 참치회 하시는 분한테 그냥 선물로 주려고. 마이너스 80도. 참치 냉동고로 쓰라고. 엄청 크거든요. 진짜요? 예. 백신은 요만한데 냉동실은 그게 커요? 초저온 냉장고가 작은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한 번 오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거의 정말 생선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네요. 참치 한 100kg짜리 들어갈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장비도 있었고 네. 달라고 했더니 주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파이저 백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1000명분의 약이 선생님 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뭐 매일매일 30명씩 이렇게 나눠줬으면 되는데 네. 한 3, 4일 안에 이 1000명분을 한꺼번에 다 접종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아, 하루에 2, 3천 명 줘가지고는 언제 이 많은 언제 이걸 다 쓰고 또 언제 이 많은 사람을 맞출 거며. 그래서 그냥 대량 접종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이제 KTN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피치민이 저희 방송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찍으신 영상을 보셨을 테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토요일에 잠깐 몇 시간 가 있었는데 정말 혼란과 혼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선생님 만지셔갖고 백신을 줬는데 이 준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사기 하나하나를 그렇게 까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예. 일단은 어떻게 제가 한 4일 동안 저희가 4일 동안 네. 주사를 이제 거의 1000명을 줬죠. 마지막 토요일은 411명. 와, 대박. 그런데 오. 그 전날 잘 때마다 고민이에요. 과연 내일은 어떻게 줄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또 불평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첫날 실수 좀 했고 둘째 날 나아졌고 셋째 날 나아졌고 넷째 날 더 나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끝났죠. 근데 맞아요. 수작업이에요. 전부 다. 주사기를 다 손으로 재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량도 잘 맞춰서 재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다 네. 까야 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부 수작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네. 환자 정보를 우리 병원 컴퓨터에 스캔을 다 일일이 다 해놓아야 돼요. 그 다 우리가 페이퍼로 받았거든요. 그걸 그걸요? 스캔을 다 해서 1000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1000명을 조지아 정부 웹사이트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1000명을 일일이 수동으로 다 등록을 하고 연방정부에도 보고해야 되고요. 보험이 없는 분들은 연방정부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2차를 또 잡아줘야 돼. 그럼 1000번 전화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1000명한테 전화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000명한테 전화하기 위해서는 2000번, 3000번을 돌려야 되잖아요.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으시니까. 네. 그러면 전화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컴플레인을 해요. 왜 나한텐 전화 안 주냐. 지금.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돈을 정부에서 받으시는가? 아주 조금 줘요. 굉장히 조금이에요. 네. 근데 뭐 돈을 떠나서 저희들도 뭐 재밌었고 또 이 오신 분들 중에 1000명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아니 고마운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두 분만 불평하셨고. 그래서 불평은 왜 했을까요?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할 수 있냐. 그거. 야. 그렇고 어떤 분은 어떤 고마운 거는 좀 허름하게 차려입으신 분이셨는데 할머니가 며칠 후에 오시더니 너무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캐시를 100불을 주고 갔어요. 밥 사 먹으라고. 할머니 돈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막 엄청 좋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도 아닌 것 같고 모르죠 뭐 돈이 많으신지는.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맛있게 순두부찌개 사 먹고 빵도 지금도 계속 갖다 주시고 그래서 고마워하는 분들이 99.99%고요. 0.01%만 불평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선생님께서 이 1000명분의 백신을 커뮤니티에다가 나눠주자 하고 하셨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선착순 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 병원에서 이걸 전화로 예약을 1000명을 받는다는 게 한정된 직원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어서 오셔서 이 시간 안에 주사를 맞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혼란이 야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인원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의 예약을 받고 그 많은 사람을 접종하고 줄 서고 아니 뭐 개인 병원 이게 얼마나 또 조금 사이즈가 작잖아요. 보건소보다 굉장히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소는 자기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환자가 것도 힘들어요. 자기들 원하는 시간을 골라 가요. 근데 우리는 웹사이트에 네.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밤늦게까지 하셨는데 몇 시까지 하셨어요? 11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접종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한두 명께서는 또 불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평하신 분들이 불평이 좀 셌어요. 그 제가 사이트에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행인 거는 그렇게 불평을 올려주신 분들 그 인터넷 모 사이트에 그 댓글은 야, 감사한 줄 알아라 라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불평을 하신 분들이 야, 이거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게 뭐냐 또 자기 돈 벌려고 하는 일이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만약에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른 달려들어서 빨리 주사기 준비하고 막 주사를 주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하지 않고 지금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주사를 주고 나서 네. 며칠 후에 주정부에서 공문이 다시 또 왔어요. 이제 보험이 없는 분들은 네. 접종비를 받지 마라. 아. 그래서 1차 맞을 때는 접종비를 좀 받았을 거예요. 보험 없는 분들은. 보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무료였고 네네네. 근데 보험 없는 분들은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2차부터는 받지 마라. 그래서 2차부터 1000명, 거의 1000명 다 줬는데 안 받았어요. 무료예요. 보건소에서 맞으신 분들이 나는 돈 안 냈는데 왜 여기 돈 내라 그러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보건소야 보건소 직원 보건소는 원래 받지. 딴 것도 안 받아요. 근데 여기는 프라이빗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주정부에서 처음에는 합당한 접종료는 받으라 그랬거든요. 지금 주정부도 맨날 헷갈려요. 너무 많이 그래서 변한다. 저희가 하고 나서 2차부터 그 옆 공문이 왔는데 받지 마라. 연방정부에 보고하면 연방정부에서 조금 돈을 줄 거다 했는데 뭐 아직도 소식 없고요, 그거는. 네, 연방정부가 언제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2차부터는 다 무료예요. 무조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저희가 무용담처럼 백신을 대량 접종했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 뭐 책으로 써도 단편 소설 하나 나올 분량의 무용담이었는데요. 자, 그럼 무용담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잠시 쉬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모시고 백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경호 원장님께서는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물론이지만 이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계세요. 또 이제 얼굴도 좀, 네.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말라 보이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정말 살이 빠지셨대요. 이 백신 접종을 하시고 또 일을 늦게까지 하시다 보니까 살도 빠지시고 일이 굉장히 힘드신데 백신 예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경호 원장님이 오후에 일과 후에 백신 접종 예약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특별히 그 백신 접종 예약을 오후에 받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왜냐면 낮에 다른 일반 진료 환자가 또 있잖아요. 네, 급하게 네. 오는 분들 배가 아프고 뭐 이러면 오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또 저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1차 접종할 때요. 원래 네. 그 파이자 백신을 네. 낮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모더나 백신 환자들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며칠만 미뤄줄 수 있냐. 그랬더니 대부분 NO 하셨어요.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한 4-5명 전화하고 나서 저한테 전부 다 NO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됐다 그만두라고 그러면 밤에 하자. 그래서 밤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 시간이 끝나고 나서 따로 잡으셨는데 이제 2차는 어쩔 수 없이 뭐 발렌티어나 이렇게 힘을 못 빌리시고 직접 전화를 병원에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게 3-4주 안에 다 끝났나요? 아직도 못 끝났어요. 오. 지금도 연락 안 되는 분들 한 4-50명 돼요. 오. 전화를 안 받고. 어머, 어떡해.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연락 오겠죠. 왜 네. 나한테는 전화 안 주냐고 어머머, 그러겠죠. 어머. 전화했는데. 어. 그래서 백신은 충분히 있으니까 네, 그냥 네. 맞으러 오시라고. 어. 이렇게 해요. 편하신 시간에 오시라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거 3주 안에 꼭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경호 원장님이 나 잊어버렸나 봐 라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3에서 6주 안에만, 6주까지만 맞으면 돼. 아. 그런데 6주가 넘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약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어떤 것도 아니고요. 아. 괜찮아요. 6주, 7주 돼도 괜찮은데 6주 안에만 맞아주시면 좋고요. 어쩔 수 없으면 7주까지도 괜찮아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당시 그 비 오고 추운 날 이경호 원장님 행복한 가정의학과 앞에서 줄을 서서 1차 접종은 하셨는데 2차 접종에 대해서 혹시라도 연락을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 2차를 맞으셔야 될 때예요. 예. 2차 지금 예약하셔야 돼요. 예. 그죠? 예, 오시면 지금. 돼요. 네. 그냥 아무 오시면 때나 돼요. 가요? 낮에? 보통 오후쯤에 오셔서 나 연락 못 받았다고 달라 그러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근데 연락했는데 못 받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거 엄청 중요하고. 자, 이제 65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접종이 끝났다. 물론 안 맞으신 분들이 많은데도 많죠. 네. 그러면서 지금 좀 바뀌었어요. 룰이. 네, 어떻게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 주 내 모든 성인들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Dr. Toomey and I mentioned multiple times over the last few weeks, we would be moving quickly to expand vaccine criteria provided we continue to see increased suppl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hat's why effective this Thursday, March 25th, all Georgians over the age of 16 will be eligible for the COVID-19 vaccination. Once that expanded eligibility goes live on Thursday, appointments will no doubt be hard to find in certain regions of our state. As you all know, this is our ticket back to normal, and we're getting closer to that point every single day. 3월 1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5세 이상은 무조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 이하 16세에서 54세까지 지병이 있는 사람은 맞을 수 있게 15일부터 확대가 됐어요. 지병이라고 말하면 어떤 병들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굉장히 이것도 사실 주정부에서 혼란을 아마 야기할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일단은 뭐 고혈압도 포함되고 그 안에 아니, 그다음에 어떤 기준은 없이 그냥 고혈압. 네, 고혈압 뭐 물론 뭐 심장병 뭐 당뇨 다 포함되고 뭐 폐질환 다 포함되고 천식도 그 안에 포함되고 비만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비만이 16세 어느 정도가 된 그 비만이요? 기준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BMI 그러니까 뭐 조금 체격이 좋은 친구가 젊은 친구한테 나 비만이를 맞고 싶다 그럼 거기서 체중 재고 키 재고 너 비만 아니야 가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혼란을 가중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확대된 거는 상당 부분의 성인들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단계는 everybody일 거예요. 아니 저도 제가 비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남들이 사실 뭐 넌 날씬해 암만 얘기해도 나 스스로 뚱뚱해라고 생각하고 어머나 여기 이따시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만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나 비만이니까 나 백신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상식적으로 비만이라 하면 이제 뭐 체중 질량 지수 30 이상이겠죠. 근데 맞겠다고 온 그 네. 많은 사람 중에 네. 안 뚱뚱한 것 같은데 하고 체중 재면서 이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도 좀 그럼요. 있으셨다면서요. 제가 있던 데는 제일 재밌는 얘기는 제가 일하던 그 종합병원에 네. 일하는 저 응급실 근처에서 소문이 얘기가 신문에도 났어요. 젊은 여자 백인 2명이 네. 주사를 맞으려고 네. 가발을 쓰고 할머니 화장 분장하고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그때 간호사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발이 아주 돌통에 나가지고 주사 못 맞았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백신 초기에 맞아요. 꼭 나이가 네. 있어야 네, 되고 네. 하니까 네. 아니 얼마나 그렇고 뭐 지금은 좀 뭐 18세, 18살밖에 안 됐는데 혼자 나타나서 나 할머니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맞고 비일비재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아무 증명서가 없이요? 네, 나 케어기버예요. 그러면 주는 거죠. 예약을 못 할 텐데. 아니에요. 주정부 시스템에서 아마 예약이 됐나 봐요. 어머나, 보건소에서. 그래서 어머나. 맞았다. 그 주는 분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주는 거예요. 참 사실 슬픈 현실이에요. 서로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겠어요.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도 아니 그 사람이 예약을 하고 이 자리에 나타났을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주사기에 약 딱 놓고 사람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을 안 맞추면 이 약을 어떡할 거야? 그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버리죠. 그래서 조지아에서 한두 달 전에 네. 버린 양이 거의 10,000개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규정이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고. 그럼 선생님도 버리세요? 아니에요. 저 대리암 접종할 때 네. 남은 거 마지막 날 상당수를 네. 아무나 올 수 있는 사람 줬어요. 30분 안에 올 수 있으면 네, 줘라.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 젊은 사람 맞았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저기 고속도로에서 맞아요. 그 이제 약 때문에 할 수 없이 트럭 운전사들 다 놔줬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아깝잖아.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규정만 따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주기 전에 디캡 카운티에 있는 간호사한테 확인을 했어요. 야, 니네 어떻게 주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남는 건 30분 내에 올 수 있으면 준다고. 그랬더니 네. 그 다음 날 주정부에서 공문이 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는 남아있는 백신 버리지 말고 30분 내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줘라. 아니, 난 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맞아요.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저녁 시간에 행복한 가정의학과에 전화해서 혹시 선생님 오늘 남는 백신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개런티를 못하죠. 그렇지 않아도 오시는데 오. 남는 게 있으면 줬어요. 네. 근데 없어요, 잘. 어. 그래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적도 많아요. 제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하냐. 물론 예약제로 하니까 없기도 하지만요. 마지막 방울까지 짜내서 쓰세요. 네. 아까워서 끝까지 쓰세요. 자, 이제 우리한테 또 하나의 걱정은 1차, 2차 백신을 많이 맞고 있고, 뭐, 오히려 사람들이 해이해졌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백신의 파급 효과와 백신이 맞는 속도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은 변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도 막아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커버한다 그랬어요. 뭐 아주 심한 변이를 40%까지 모더나하고 파이저가 커버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변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변이는 왜 일어나요? 변이는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증식을 해야 돼, 얘네들은. 적당한 조건만 되면 우리 몸속에 단백질과 수분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이 바이러스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DNA나 RNA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증식을 해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뭐 8마리, 1000마리 이런 식으로. 기생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서 복제를 하면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주사를 맞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항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체가 그 바이러스 한두 시간 내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중화를 시켜버리죠. 네네. 그럼 바이러스가 증식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변이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변이를 대비해서 백신을 자꾸 바꾸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목적은 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맞아서 변이를 최대한 막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 변이 일어나는 걸 언제 쫓아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뭐 지금 뭐 영국, 뭐 남아프리카 뭐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백신으로 막자라는 뜻은 빠른 시간 안에 모두가 항체를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5월 안에는 전 국민, 지금 근데 말씀하시길 70에서 75% 정도의 국민은 맞겠다. 맞아야 이제 변이가 어느 정도 맞겠다 했어요. 바이러스의 기본 원칙은 걔네들은 증식을 할 때 항상 변이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특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가. 모든 바이러스 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변이를 안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네. 소아마비 바이러스, 폴리오 네, 바이러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런 거 변이 안 일으켜 70년 동안 변이 안 일으켰어요. 근데 이런 호흡기 계통의 바이러스들은 뭐든지 변이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특별히 폐가 약하신 분들은 이번 코로나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폐렴을 앓으셨거나 아니면 유난히 감기가 걸리면 폐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아까 천식이 지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폐가 약하고 내가 폐렴이 걸린 적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나 지병인데요 라고 병원에 가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닌데. 그쵸, 그걸 말할 어렵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참 애매해요, 저희도. 네.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그건 의사 판단이에요. 그 방에서 의사 판단이에요. 왜냐면 저희 딸이 어려서 아주 아기 때 폐렴이 걸리고 나서는 좀 열이 오르고 기침이 되면 폐렴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폐가 좀 약해져 있구나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인데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실제로 어떤 분은 이제 65세상 한참 줄 때, 65세는 한참 안 됐죠. 막 50대 중반인데. 근데 진료실에 이제 들어와서 일반 진료를 하는 것처럼 들어오셔서 근데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20살짜리 아들이. 근데 지금 항암 치료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면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거는 규정을 조금
조금 바꿔 이렇게 해서라도 줘야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조금 있으면 일반인들은 많이 확대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네. 아마 대부분 다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빨리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경호 원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일단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으시면은요, 이경호 원장님이 약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소비를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웨이팅해서 기다리시면 반드시 이경호 원장님께서 전화하셔서 맞으러 오십시오 라고 하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이경호 원장님 나오셔서 백신의 뒷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물론 중간에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의료진들이요. 우리 여기 이 커뮤니티에 계신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노력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경호 원장님은 1000명씩 한꺼번에 맞춰가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잠시만 조급함을 접어두시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에게 곧 차례가 옵니다. 어서 백신을 맞고 그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돌아올수록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